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프랑스 학교에 보낸 도시락 한 끼가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낯선 한식 도시락이 어떻게 학교 전체의 화제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거부감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음식이 어떻게 프랑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심지어 프랑스 요리사의 고집마저 녹여버렸을까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과 불편한 시선을 받던 한 엄마와 그녀의 딸이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된 오늘의 이야기.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한 학교와 프랑스 지역 사회에 퍼지게 되었는지, 심지어 교육청까지 주목하게 된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던 평범한 요리사였습니다. 파리 근교로 이사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됐습니다. 프랑스, 미식의 나라. 누구나 동경하는 곳이죠.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소식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설렘으로 바뀌었죠.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시작. 특히 10살 딸 수아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프랑스 학교는 어떨까? 친구들 사귈 수 있을까? 수아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너는 금방 적응할 거야. 그리고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잖아. 학교 급식도 대단할 거야. 제 말에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저를 닮아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급식을 항상 잘 먹었죠. 드디어 첫 등교일.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프랑스의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며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에서 나오는 빵 냄새, 카페에서 풍기는 커피 향기. 정말 미식의 나라답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이 너무 이상했어. 수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점심에 크로크무슈라는 걸 줬는데 너무 느끼해서 반밖에 못 먹었어. 감자도 크림범벅이고 소시지는 기름이 잔뜩 튀어서 속이 안 좋아.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랑스 급식이라면 당연히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아의 말을 들어보니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뿐이었나 봅니다. 내일은 뭐 나온대?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래. 더 놀랐습니다. 미식의 나라에서 아이들 급식이 패스트푸드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점심시간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급식실을 둘러봤죠. 정말 수아 말대로였습니다. 아이들 접시에는 기름진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가득했어요. 채소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급식 책임자인 미셀 셰프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콧수염이 인상적인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게 정통 프랑스 급식인가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셀 셰프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프랑스 아이들은 이런 음식에 익숙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고 매일 다양한 반찬과 국, 밥이 나왔는데 말이죠.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 급식은 어땠어? 수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먹기는 했는데 배가 아파. 너무 기름져서 그런가 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에 와서 가장 기대했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실망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저 웃기만 했어요. 프랑스도 요즘 바쁜가 보네. 아이들 급식에 신경 못 쓰는 건 한국이나 여기나 비슷한가 봐.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아에게 도시락을 싸주기로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테니 김밥을 싸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수아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식 도시락으로 수아의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낯선 나라, 낯선 급식.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프랑스에 온 이후로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건 처음이었죠. 잠시 몽롱한 상태로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파리의 아침이 펼쳐져 있었어요.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수아를 위한 첫 도시락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불고기용 소고기, 당근, 시금치, 계란, 김. 한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들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불고기를 볶았어요. 요리사 출신답게 손놀림은 빨랐지만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수아가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엄마, 뭐 하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수아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오늘부터 도시락 싸갈 거야. 어제 급식 먹고 배가 아팠잖아.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김밥 싸줄 거야? 제 마음속 걱정과 달리 수아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응, 김밥이랑 불고기, 계란말이. 한국에서처럼 든든하게 싸줄게.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진짜 좋아. 프랑스에서 김밥 먹을 수 있다니.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는 수아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한식 도시락이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고향의 추억이자 정체성의 일부였던 거죠. 하지만 곧 불안한 마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프랑스 아이들은 김밥 같은 걸 본 적 없을 텐데. 수아는 어른스럽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 우리 반에 중국인 친구도 있는데 가끔 만두 같은 거 가져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수아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예쁘게 포장하고 수아의 가방에 넣어주었어요. 학교로 향하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죠. 오늘 하루 잘 보내길. 그날 오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락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대처하고 싶었어요. 교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수아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 옆에는 금발머리의 여자아이와 곱슬머리 남자아이가 함께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세 아이 모두 신나 보였습니다. 엄마. 수아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어요. 두 친구도 함께 따라왔죠. 오늘 어땠어? 도시락은? 궁금한 마음에 바로 물었습니다. 수아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대박이었어, 엄마. 폴이랑 이사벨이 김밥 맛있다고 계속 달라고 했어. 내 도시락 주변에 애들이 다 모였다니까. 옆에 선 금발 여자아이 이사벨이 프랑스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수아가 얼른 통역해줬습니다. 이사벨이 김밥이 정말 맛있었대. 내일도 가져올 거냐고 물어봐. 놀랍고 기뻤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 아이들이 김밥에 호기심을 가지고 맛있게 먹었다니요. 마음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자마자 친구들이 모여들었대요. 처음에는 검은 김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한 입 맛보더니 다들 놀라워했다는 거죠. 특히 불고기가 인기 최고였어. 폴이 3번이나 더 달라고 했다니까.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음식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우리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신나 보였어요. 그날 저녁 내일 도시락을 준비하며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엄마표 도시락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수아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은 김밥의 양을 조금 더 늘렸어요. 수아의 말대로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요.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간 김밥은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불고기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수아의 도시락은 반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수아가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수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도 김밥 싸줄 수 있어? 근데 조금만 더 많이. 더 많이? 어제도 꽤 많이 쌌는데. 수아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친구들이 계속 맛보고 싶대. 특히 클레망이랑 소피가 진짜 좋아해. 내일은 소피 생일이라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딸아이의 부탁에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음식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우리 음식이 아이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작은 도시락이 곧 학교 전체의 파문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프랑스 급식의 역사를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어느새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김밥을 마는 일이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수아의 친구들 입맛에 맞추는 작업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클레망은 당근을 빼달라고 했고 이사벨은 참치를 좋아했죠. 폴은 매콤한 맛에 도전하고 싶다며 약간의 고추장을 발라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김밥 10줄만 더 싸줄래?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줄이나? 그렇게 많이? 수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우리 반뿐만 아니라 옆반 애들도 맛보고 싶대. 소문이 났나 봐. 한숨이 나왔지만 딸아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많은 재료를 준비했어요. 김, 밥, 계란, 햄, 시금치, 당근, 오이. 모두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마느라 진땀을 뺐어요. 완성된 김밥을 커다란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수아는 무거운 도시락을 보고 놀랐지만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와, 진짜 많다. 고마워, 엄마. 수아의 기쁜 모습을 보며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매일 김밥을 나눠 먹는 것이 학교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수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도시락통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어요.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 점심시간에 우리 주변으로 애들이 전부 모였어. 선생님들도 구경하러 오셨다니까. 수아의 선생님인 마담 듀부아도 김밥 맛을 보았다는 얘기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교장 선생님인 마담 르클레르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김밥을 드셨다고?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습니다. 응, 맛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한테 내일 내 엄마가 시간 되면 잠깐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는다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김밥을 나눠 먹는 것이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걸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교장실로 향했어요. 마담 르클레르는 의외로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박 씨, 어제 딸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들었는데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 맛도 좋더군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꾸중이 아니라 칭찬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김밥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한국에서는 소풍이나 간단한 식사로 즐겨 먹어요. 마담 르클레르는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거였군요.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몇몇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자기 아이들이 급식은 안 먹고 수아의 도시락만 찾는다고요. 특히 학부모위원장인 마담 샬롯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어요. 단지 딸아이와 친구들을 위한 도시락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시락을 싸지 않을게요. 마담 르클레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주 학부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참석해서 한국 음식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시락 문제가 아니라 문화교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수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수아는 오히려 신이 났어요. 엄마가 학교에서 한국 음식 발표한다고? 진짜 멋질 것 같아. 수아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프랑스 학부모들, 특히 마담 샬롯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이제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 전날 거실에 앉아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초조함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어떻게 하면 프랑스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특히 학부모위원장 마담 샬롯을 어떻게 설득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김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김밥이 프랑스 급식 문화를 위협한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김밥 때문에 학교에서 난리 났대.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프랑스인들이 김밥한테 졌네. 그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특히 학교 급식은 문화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김밥의 영양소와 균형 잡힌 식사로서의 가치를 정리했고 한국 급식의 다양성도 소개했어요. 잘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은 이미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한켠에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손에 든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마담 르클레르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단정한 회색 정장과 흰 블라우스가 권위를 더했습니다. 회의장에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최근 한국 음식 김밥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어요. 학부모위원장 마담 샬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금발 머리가 인상적인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프랑스 아이들이 이상한 외국 음식에 현혹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통 프랑스 음식을 먹어야 해요. 마담 샬롯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고개 끄덕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어서 급식 책임자인 미셀 셰프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하얀 셰프 유니폼은 마치 선언문 같았어요.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프랑스 급식이 최고입니다. 한국 음식은 급식에 어울리지 않아요. 미셀 셰프의 콧수염이 말할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여러 학부모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김밥의 가치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담 르클레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 차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전체가 저를 주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드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수아 엄마 박지윤입니다. 김밥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으며 한 줄에 5가지 이상의 채소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어요. 마담 샬롯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당신 주관적인 견해죠. 프랑스 요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식 문화입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위한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미셀 셰프는 얼굴을 붉히며 프랑스 급식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요. 토론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몇몇 학부모들은 제 의견에 관심을 보였지만 더 많은 이들이 프랑스 급식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롭고 무력감을 느꼈어요.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을 이해하면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담 샬롯이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어요. 검은 해초로 싼 음식이라니 아이들의 입맛을 해치는 겁니다.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마담 르클레르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이 김밥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어요. 마담 르클레르의 한마디에 프랑스 학교에서의 김밥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담 르클레르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호해 보였어요. 김밥에 대해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분석해봤죠. 마담 르클레르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김밥을 연구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어 아이들의 영양 섭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담 샬롯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프랑스 급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담 르클레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서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마담 샬롯. 우리 학교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죠. 미셀 셰프가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콧수염이 위아래로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럼 제 프랑스 요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요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셀 셰프의 요리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날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거부될까?
김밥의 운명이 저울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갈색 머리카락에 조용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제 아들 폴이 김밥을 맛보고 집에서도 해달라고 조르더군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폴의 엄마라니 폴은 수아의 친한 친구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지원군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몇몇 학부모들도 동의를 표했어요. 하지만 마담 샬롯과 그녀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마담 르클레르는 침착하게 모든 의견을 들은 후 투표를 제안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급식 데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하나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샬롯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절반 이상의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어요. 다문화 급식 데이의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투표 결과를 정리했어요. 투표 결과 다문화 급식 데이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첫 번째 메뉴는 박 씨가 소개해 주신 김밥으로 하겠습니다. 마담 샬롯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미셀 셰프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 씨, 첫 다문화 급식 데이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셀 셰프와 함께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셀 셰프와 함께 일한다니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수아를 위해 시작한 도시락이 이제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꾸게 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수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수아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김밥 금지됐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금지는커녕 이제 학교 급식으로 나온대. 한 달에 한 번씩 다문화 급식 데이가 생겼어. 수아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진짜? 우와, 대박. 친구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남편과 수아와 함께 다문화 급식 데이를 위한 특별 김밥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보기로 했어요. 치즈와 햄을 넣은 김밥, 프랑스식 채소를 활용한 김밥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셀 셰프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는 분명 저를 경계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식의 매력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담 샬롯과 그녀를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여전히 우려됐어요. 다문화 급식 데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봐라, 역시 프랑스 급식이 최고야 라고 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김밥 급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셀 셰프와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김밥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셀 셰프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주방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는 김밥 재료 목록과 레시피를 적은 종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셀 셰프가 문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밥에 필요한 재료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긴장감이 좀 풀렸어요. 적어도 협조할 의사는 있어 보였습니다. 준비해온 목록을 펼쳤어요. 김, 밥, 참기름, 소금부터 시작해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햄, 우엉까지 모든 재료를 설명했습니다. 우엉이나 단무지 같은 건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난관이었어요. 미리 생각해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무지 대신 오이 피클을, 우엉 대신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프랑스식으로 변형한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김밥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하고 김에 싸는 방법까지요. 미셀 셰프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요리 기법을 배우는 요리사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재료로 시범을 보였어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매트를 이용해 단단하게 말았어요. 완성된 김밥 롤을 칼로 잘라 미셀 셰프에게 건넸습니다. 미셀 셰프는 신중하게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내심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됐습니다. 그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아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군요. 담백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부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프랑스식 김밥을 개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셀 셰프의 눈이 반짝였어요. 요리사로서의 창의성이 발동한 듯 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냈어요. 에멘탈 치즈, 훈제 햄, 루꼴라, 구운 파프리카 등 프랑스적인 재료들이었습니다. 제한된 재료들을 보며 흥미로웠어요. 프랑스식 김밥이라니 생각해보니 꽤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여러 조합을 시도했어요. 치즈와 햄을 넣은 김밥, 구운 야채를 넣은 김밥, 심지어 프랑스식 마요네즈를 활용한 김밥까지 만들어봤습니다. 2시간 후 3가지 버전의 프랑스식 김밥을 완성했어요. 가장 성공적인 것은 치즈 훈제 햄 김밥이었습니다. 에멘탈 치즈의 고소함과 훈제 햄의 짭조름한 맛이 밥과 잘 어우러졌어요. 두 번째는 프로방스 야채 김밥으로 허브를 뿌려 구운 야채가 담백하게 맛을 냈습니다. 미셀 셰프는 생각보다 협조적이었어요. 처음에 적대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요리에 대한 열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3가지 김밥을 맛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엔 잡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셀 셰프가 다른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보인다니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주 다문화 급식 데이에 3가지 김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400인분의 김밥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밥을 짓는 방법부터 재료 준비, 김 말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획을 마무리하고 주방을 나서려는데 미셀 셰프가 제 요리 솜씨가 인상적이라며 칭찬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고 짧게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미셀 셰프와의 협업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실제 급식 데이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이 김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수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식 김밥에 대한 설명에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치즈 김밥? 진짜 맛있겠다. 수아의 들뜬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딸 하나를 위한 도시락에서 시작했던 일이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꾸게 됐다니 신기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프랑스 학교 역사상 첫 다문화 급식 데이를 앞두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김밥이 프랑스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차례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다문화 급식 데이가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씻고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프랑스 학교 역사상 첫 다문화 급식 데이, 김밥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미셀 셰프가 이미 주방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꽤 괜찮은 팀워크를 형성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미셀 셰프가 묻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김밥용 단무지와 몇 가지 특별한 재료들을 꺼냈어요. 오늘 400명의 학생들에게 3가지 종류의 김밥을 제공하는 대규모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주방 조리사들도 총출동했어요. 처음에는 김밥 말기에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쌀밥을 짓고 재료를 손질하고 김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말아서 자르는 과정이 주방 전체에서 물 흐르듯 진행됐어요. 11시가 되자 400인분의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치즈햄 김밥, 프로방스 야채 김밥, 전통 김밥 3종류가 예쁘게 접시에 담겼어요. 급식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담 르클레르 교장 선생님이 주방으로 와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담 샬롯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긴장됐습니다. 오늘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의 다문화 급식 데이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급식실에 들어온 저학년 아이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작은 눈동자가 색색의 김밥을 보며 반짝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검은 김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가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김밥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미 김밥에 팬이 된 아이들은 신이 난 표정으로 급식줄에 섰습니다. 미셀 셰프는 전통 김밥을 건네며 한 아이에게 말했어요. 한번 맛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식판에 김밥이 담기고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첫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급식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이미 두 번째 김밥을 달라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수아가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김밥 더 달라고 해.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김밥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치즈햄 김밥은 불과 30분 만에 동이 났어요. 급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마담 르클레르가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 잔발량이 최저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잔발량이 적다는 것은 아이들이 실제로 김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 동안 미셀 셰프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데요? 그의 솔직한 감탄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완강히 반대하던 미셀 셰프가 이제는 김밥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학교로 몰려왔어요. 점심을 먹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집에서도 김밥을 먹고 싶대요. 한 학부모의 말에 김밥 레시피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담 샬롯도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의 성공으로 다문화 급식 데이는 계속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프랑스 학교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에요. 수아도 학교에서 스타가 된 듯 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수아는 기쁘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오늘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학교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김밥 하나가 문화의 벽을 허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첫 다문화 급식 데이의 성공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다문화 급식 데이는 이제 공식적인 학교 행사가 되었고 아이들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김밥은 프랑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별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오늘은 두 번째 다문화 급식 데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불고기와 채소 볶음을 준비했어요. 미셀 셰프와 함께 한식의 매력을 프랑스 아이들에게 알리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갈등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미셀 셰프는 한국 요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미셀 셰프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작업대에는 이미 불고기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불고기 양념 비율이 이렇게 맞나요? 미셀 셰프는 이제 한국 음식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음식에 마음을 열었어요. 급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줄을 섰습니다. 첫 다문화 급식 데이 이후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이제 검은 김을 보고 놀라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급식실 한쪽에서 수아와 친구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아는 친구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 걱정했던 문화 차이가 이제는 오히려 수아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장실로 초대를 받았어요. 마담 르클레르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씨,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다문화 급식 데이의 성공 이후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역 내 다른 학교들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수아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셀 셰프가 제안한 건데 이제 월 1회가 아니라 격주로 다문화 급식 데이를 늘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셀 셰프가 직접 제안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기쁘게 동의했어요.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교장실을 나오는 길에 마담 샬롯과 마주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박 씨,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맛있는 음식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나오는 길에 미셀 셰프가 달려와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다음엔 잡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당면이라는 게 필요하더군요. 미셀 셰프의 열정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프랑스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리의 거리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우리 가족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프랑스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아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다음엔 한국 디저트도 해볼까? 다들 한국 디저트가 궁금하대. 수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이나 약과 수정과 같은 한국 전통 디저트를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프랑스를 한식으로 정복했네. 대단해. 그의 농담에 세 식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학교 전체, 나아가 지역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저녁 식사 후 발코니에 나가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거리는 멀지만 음식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어요. 음식의 힘으로 문화의 벽을 허물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창밖의 프랑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김밥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 음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우리 한식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이야기들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